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나요? 친구가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만나야 행복하다. 뭐 아니면 난 사람들이 귀찮아.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해. 뭐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도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적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똑똑한 사람이 왜 친구가 적은지 그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화학자인 일본인 사토시 카나자와는 1500명의 영국인을 장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평균 지능보다 낮거나 일반적인 보통 수준의 사람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행복감이 올라가는데, 반면에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주 어울릴수록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럼 2번째 연구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사회학자인 아델리 호크실드는요, 일상에서 겪는 감정 노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맞추는 것이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 조절, 누군가를 맞춰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불필요한 노동으로 인식되고 인간관계를 스스로 제한하고 폭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한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그렇게 하죠. 그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막 친구가 너무 좋죠.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의도치 않든 의도를 하든 인간관계의 폭을 스스로 줄여나가고, 또 그 폭은 좁지만 깊이는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선택하게 되죠. 또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타인이 명백한 잘못된 답을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얼마나 자신이 판단을 포기하고 그 동조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가 있는데 15명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정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나머지 5명, 이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여기에 동조하지 않느냐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고 독립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일수록 이 집단의 압력에 덜 굴복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답니다. 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다수와 함께 있는 것, 다수와 어울리는 것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15명 안에 꼭 들어가야 내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내 의사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옳은 것이 맞아. 나는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 5명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5명 중에서도 뭐 나중에 1명 남아있거나 그렇더라도 나는 행복감과는 상관이 없어. 이럴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 다수와 어울리는 것,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행복과는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똑한 사람이 친구가 적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깊은 대화를 선호한다. 맞아요. 소소한 잡담, 피상적인 관계, 이런 데서는 흥미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 그 다음에 어떤 깊이 있는 주제,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폭보다는 깊이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몇 사람한테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2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때문이다. 맞아요. 내적 성찰,
학습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소모되는 시간이고, 진짜 나를 충전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은 자, 혼자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요. 감정,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갈등, 오해 등의 감정 노동. 인간관계는 사실 복잡합니다. 이것을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소하게 적은 사람들, 그렇게 집중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준이요. 그래서 상대의 지적 수준, 가치관, 대화 방식 등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죠. 이것은 의도한 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뭐 또 너무너무 똑똑하게 뭐 합리적인 대화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감정, 돈, 이런 노동은요, 사실은 자기 개발이나 목표 달성, 이것에 비해서 사실은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피드백도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나한테 집중한다. 자기 개발, 목표 달성. 이거는 피드백이 확실하게 나오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시간과 에너지, 돈, 이것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수를 맞히기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성향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기보다는 논리나 진실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직함은 관계를 어색하게,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 불편러들. 따박따박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똑똑은 합니다. 뭐 인간미는 좀 떨어지더라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대에 덜 휘둘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소속감, 인기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율성, 독립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꼭 함께 있어야 된다는 통념에서 훨씬 더 자유롭죠. 네. 자, 저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는 친구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부르면 무조건 뛰어나가서 함께 우르르 몰려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서 생각해보면, 이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미련하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용기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아는 것 같고 용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는 뭐 혼자 있는 것도 견딜만 하고 또 어느 때는 일부러라도 외롭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저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썼을 때 뭐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만 똑똑하고 현명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경험은 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을 즐길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친구 좋고 매일 누구 만나야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뭐 이런 거는 겉만 어른이지 속은 어른이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외롭다면 난 정말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진짜 어른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우니까 불안해, 외로우니까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의 결론을 마무리 짓는 말은요.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외로움을 즐긴다. 사랑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외로우십시오. 충분히 고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사랑, 성공, 행복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